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촌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도 광범위라고 합니다. 광범위. 광범위는 뭐냐면은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이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은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합니다. 광범위 5cm 이상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 광범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광범위 파열은 봉합이 힘들어서 그래요. 파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봉합을 해야 하는데 잘 봉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짝힘입니다. 짝힘. 혹시 짝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짝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짝 힘을 주면 아픈 거?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짝 힘을 주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쫙이족은 쫙 힘을 주면 아프다. 짝이야. 짝. 짝지. 알죠? 짝꿍 할 때 그 짝이에요. 그리고 짝힘. 이거는 짝의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테디가 또 나왔습니다. 테디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중심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오른쪽 팔을 올리고 왼쪽 팔을 올렸을 때 오른쪽 왼쪽의 힘의 중심이 맞으면 테디는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균형이 맞다. 오른쪽의 힘과 모멘트와 왼쪽 힘의 모멘트가 쫙 뻗어졌을 때 중심을 잡았을 때 짝힘이다. 짝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위에도 마찬가지고 위의 힘과 몸이 배꼽의 중심이에요. 배꼽의 중심인데 배꼽에서 위로 당기는 힘과 밑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을 때 그럴 때는 짝힘이 폴스 커플이라고 해요. 폴스 커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FORCECOUPLE라고 합니다. 힘이 짝을 받는다. 폴스 커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회전근개는 우리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여기로 설명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가 견갑하근, 그리고 위에 있는 극상근, 그 뒤에 있는 호응근, 그리고 뒤에 있는 또 다른 근육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근육의 힘, 위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극상근이라고 하는데 극상근은 우리가 짝힘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근과 극하근, 뒤에 있는 극하근과 소음근, 견갑하근 이 세 가지가 짝힘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 그래요. 앞에서 봤을 때는 요것과 짝힘을 이루는 거는 위에 있는 근육이니까 밑에 있는 근육 요거랑 요 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단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횡단면에서 이렇게 해서 볼게요. 횡단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힘, 우리가 견갑하근과 짝힘을 이루는 거는 뒤에 있는 근육이 되겠죠. 뒤에 있는 근육에는 우리가 소음근과 극하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 봤을 때는 삼각근과 밑에 있는 근육 세 가지, 횡단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견갑하근과 뒤에 있는 근육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폴스 커플이 뭐냐면은 이런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봉합이 안 되더라도 좋아요. 봉합이 안 되더라도 적당하게 우리가 해준 광범위 파열을 당겨 놓을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게 폴스 커플이 맞게 되면은 내가 안 아파요. 안 아프고 관절염이 안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억지로 다 당겨내서 봉합을 하더라도 다시 찢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당히 당겨서 정위치만 갖다 놓는 폴스 커플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전근개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통증 없이 관절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폴스 커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파워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광범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특히나 짝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짝힘. 이상하죠? 짝꿍도 아니고 짝지도 아니고 짝힘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열 크기에 따른 분류를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예전에 영상이 나왔던 건데 새로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소파열, 스몰 테어 1cm 이하, 중파열, 미디엄 1에서 3cm 정도, 대파열, 라지 3에서 5cm까지.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 매시브 파열일 경우에는 5cm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파열, 광범위 파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파열의 크기가 크면은 아무래도 봉합이 힘들고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파열의 크기는 어떻게 재느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죠. 보통 U자 쉐입으로 많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쭉 찢어지게 되면 이쪽 힘과 저쪽 힘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거든요. 당기면서 이렇게 쭉 벌어지게 돼요. 일자로 찢어진 거 아니에요. 지퍼도 그렇죠. 지퍼도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지 않죠. 옷이 지퍼가 내리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듯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U자의 쉐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보는 거예요. 끝에 끝나는 부위 여기서부터 길을 재거든요.
여기서 만약 크기가 1cm 소파열, 3cm까지는 우리가 중파열, 그리고 5cm까지는 대파열, 5cm 넘어가면 이제 광범위 파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 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넓이를 여기로 보게 되는 겁니다. 길이를. 자, 광범위 파열의 처음 파열의 경우에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20% 정도는 꽤 많이 있죠. 파열되고 너무 방치를 해서 그래요. 빨리 와서 진단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덜 아프거든요. 덜 아프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특히나 그 시골에 계셔서 농사 짓고 또 낚시하고 어부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일이 바쁘고 또 뭐 서울 와서 MRI 찍고 하는 것도 힘들고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2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광범위가 20%라는 거는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 5분의 1 정도의 인구에서 방치를 많이 했다는 거죠. 5명 중 1명은 병을 그냥 놓친다는 거죠. 적기에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봉합을 하는데요. 재파열도 많이 생깁니다. 재파열이 됐을 때는 광범위 파열의 빈도가 80%다. 꽤 높다는 거죠. 80%꽤 높습니다. 처음 파열은 20%, 지금 재파열이 되면 80%, 상당히 높은 비율이 재파열에서 광범위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역사부터 좀 볼게요. 과거에는 광범위 파열을 어떻게 했을까요? 봉합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봉합을 아예 안 되니까, 땡겨봤자 안 되니까 봉합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한다 그러면 단순 변년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들어가서 파열된 회전근개 주변에 조직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파열돼 가지고 주변 조직이 너덜너덜하거든요. 염증도 생겨져 있으니까 거기만 정리해 주는 거죠. 통증 감소가 목표가 됩니다. 기능 회복이 아니에요. 기능 회복은 불가능하겠죠. 회전근개가 없으니까 통증만 좀 줄여주자. 염증을 제거해주고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견봉이 뾰족하게 이렇게 있으면 견봉 깎아주는 수술까지 해주는 것이 단순 변년 절제술 더하기 견봉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술이 발전됐죠.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 지난 10에서 20년 동안에 치료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가지 저번 영상에도 나왔죠. 봉합사 그리고 봉합의 기술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많이 발전이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5cm 이상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봉합이 불가능이라고 간주를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관절경적으로 봉합이 어렵던 파열들이 가능으로 바뀌었다. 수술을 할 때도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나 광범위 5cm 이상의 파열은 지금도 봉합은 되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가서 봉합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수술을 파열의 형태에 완전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깨매는데 급급해요. 어떻게든지 깨매는데 급급해서 구멍을 덮는 데에만 초점을 둡니다. 구멍은 어디냐? 이 구멍을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땡겨와서 어떻게든지 깨매서 이 부분을 덮어야 되거든요. 이게 수술을 했으니까 덮긴 덮어야 돼요. 근데 안 땡겨오니까 힘든데 어쨌든 간에 구멍을 덮는 데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과거에는 봉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봉합이 안 되니까 째야 됩니다. 관열적으로 많이 째요. 개방적 수술이나 조금 째서 하는 소절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막 땡겨와요. 근데 잘 안 땡겨와요. 실제로 이렇게 개방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그리고 과도한 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박리도 해서 땡겨오는데 그래서 안 땡겨오니까 많이 쭉 땡겨야 돼요. 쭉 땡겨가지고 땡겨오는데 그렇게 되면 과도한 건의 가동화가 생기게 됩니다. 건의 가동화 저번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회전근개에 과도한 긴장을 주게 되고 재파열의 요인이 됩니다. 견갑상 신경에 손상을 주어서 복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멍을 메꿨다 하더라도 회전근개가 완전한 기능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땡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땡기면 재파열도 생기고 그리고 신경 손상도 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땡겨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는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구멍을 메꾸고 땡기고 과도한 박리하고 많이 째고 개방적으로 하면서 건도 많이 땡기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자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넘어가고 짝힘 이거 알아볼게요. 왜 중요한지 폴스 커플이라고 해요. 커플 아시죠? 짝이죠. 힘의 균형이다. 정의를 알아볼게요. 사물에 작용하는 한 쌍의 힘이고 회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균형 상태에 있으면 움직이지가 않죠. 가만히 자리를 잡고 있죠. 회전의 중심에 대해 절대값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모멘트를 생성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한 정의죠.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힘이다.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 왼쪽에 작용하는 힘, 오른쪽에 작용하는 힘이 똑같으면은 여기 있는 주먹은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균형이 똑같다. 절대적인 방향, 모멘트를 생성한다. 각각의 힘이 적용되는 포인트로부터
회전 중심까지 거리가 같은 상태에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힘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 뭐 아시죠? 예를 들어 여기가 중심이에요. 회전 중심이면 여기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힘, 요 힘 똑같아야 되고 여기서도 요까지 힘, 여기서도 요까지 힘은 똑같으면은 짝힘이 동서남북으로 똑같더라 하게 된 게 우리가 false couple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왼쪽의 힘이 똑같아야 된다. 위쪽의 힘과 아래쪽의 힘도 똑같은 것이 우리가 false coup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상면 짝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만이라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만, 삼각근에 의한 모멘트와 하부 회전근개의 정상 부위에 의한 모멘트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하부 회전근개는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됩니다. 삼각근은 여기에 있는 근육이죠. 여기 있는 근육이고 극하근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고 그리고 견갑하근과 소원근은 뒤에 있죠.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예요. 극상근은 아닙니다. 극상근은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서 관절과 상완 움직임을 위한 안정적인 지대 받침이다 라고 임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할게요. 삼각근과 뭐라고요? 하부 회전근개예요. 극상근을 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죠. 삼각근의 힘, 요거 D라는 힘이 삼각근의 힘이고 하부 회전근개는 요거죠. 하부 회전근개는 뭐라고요? 견갑하근, 소원근, 그리고 극하근이라고 그랬죠. 요 세 개가 삼각근이랑 이루어지는 것이 관상면의 짝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횡단면 짝힘입니다. 벌카트, 상당히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전방의 견갑하근과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힘이다. 뒤쪽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근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극상근과 삼각근은 빠지게 됩니다. 횡단면이니까 당연하겠죠. 여기 있는 것과 앞에과 뒤에 사이에 있는 근육이 이루는 힘을 횡단면의 짝힘이다. 그래서 벌카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관상면 짝힘보다 횡단면 짝힘이 더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볼까요? 횡단면에서 보는 거예요. 횡단으로 잘랐죠. S, 이거는 견갑하근 앞쪽이에요.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의 힘과 I, 극하근의 힘이죠. 극하근만 있는 거 아니죠. 소원근도 같이 있죠. 극하근과 소원근의 힘이 뒤로 당겨지는 힘이 이렇게 우리가 force couple, 짝힘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짝힘이 중요하냐? 이유가 나옵니다. 광범위 파열이 후방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파열이 당겨가지고 전방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후방 회전근개 일부만을 남기게 되어서 후방 회전근개의 힘이 많이 약해져서 결국은 큰 전방 견갑하근의 전방 모멘트와 균형을 맞출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로 많이 찌어져 가지고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과 모멘트를 맞출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불안정해진다 라는 거죠. 앞쪽과 못 맞춘다. 그래서 후방 회전근개 파열이 클 경우에는 회전근개 모멘트가 감소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관상면 균형까지 깨뜨리게 되고 상완 골두가 전방과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안정적 지대 받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뒤쪽이 파열되게 되면은 뒤쪽으로 힘이 많이 떨어지니까 쪽이랑 못 맞추죠. 그러니까 횡단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파열에 대해서 뒤쪽으로 가면서 견갑하근과 앞쪽이랑 모멘트를 못 맞추게 되고 그렇게 돼서 관상면 균형까지 깨뜨리게 되면은 골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서 파열은 더 심해지고 관절염은 더 심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횡단면 짝힘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의 목표는요, 결국은 횡단면과 관상면에서의 짝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빈 부분을 덮는 것이 아니에요. 빈 부분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짝힘의 균형을 맞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관절 움직임을 조절하는 힘의 균형을 회복하자. 내측으로 퇴축된 건을 결절 부위 외측으로만 보내서 구멍을 덮는 것이 아니다. 짝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힘의 균형을 만들게 되면은 굳이 다 봉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조절이 잘 되니까 앞뒤가 맞고 상하가 맞게 되면은 회전근개 파열은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굳이 다 덮으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덮는다 하더라도 조화롭게 회전근개가 잘 덮인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짝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빨리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꼭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